안녕하십니까, 모하비학 개론 신철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해주신 분이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이 얼마나 흥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구독해주신 분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뭐 회장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는 모하비의 이름 그리고 모하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이름 정말 단단하고 멋있죠. 처음에는 모하이 석상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모하비라는 이름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는 MOHAVE인데 이게 영어 철자로 나름의 그 이니셜을 만들어 놨어요. M은 마제스티 오브 하이테크 액티브 비히클이라는 말로 하이테크 최고의 기술을 가진 액티브 활동적인 자동차의 마제스티 위엄 존재감이라는 의미로 아무래도 그 이니셜을 가지고 이름의 나름의 뜻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좀 어색함이 좀 있죠. 이 모하비 엠블럼을 자세히 보시면요, 동그란 타원 형태의 이 중간에 약간 그 소용돌이 모양의 원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엠블럼에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벤츠 같은 경우는 삼각별이 있고요. BMW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모양,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세 개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동그라미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굉장히 넓은 가장 완벽한 도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뭐 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엠블럼이 원형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질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엠블럼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 엠블럼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를 지칭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뭐 메뉴, 아스날, 첼시 등과 같은 프리미어 리그의 그런 구단도 나름의 엠블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블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엠블럼을 띄었다가 뭐 첼시의 엠블럼을 갖다 붙이면 그 첼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의 엠블럼은 큰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엠블럼을 보고 차를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은 국산차인데 수입차 차키 키링을 가지고 있으면 수입차인 줄 알아요. 흔히 또 우리 레떼루 튜닝이라 해가지고 레터링을 떼어가지고 다른 레터링 같은 거 붙이면 외제차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렘톤 같은 거 대부분 그런 케이스죠. 모하비는 기아의 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 차량 중에서 별도의 엠블럼을 쓰고 있는 차량은 기아에서는 스팅어와 모하비,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독립된 브랜드로 격상이 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미지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모하비의 독특한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수입차인 줄 아시더라고요. 수입차니까 꽤 비싼 것 같다라고 굉장히 기분이 울줄했던. 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그 나름의 헤리티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모하비의 엠블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가운데 들어간 동그라미 모양이 뭐 엄지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뭐 소용돌이 모양도 있지만 따봉이다 라는 의미를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를 타고 가보면 오피러스 아시죠? 기아에서 제네시스급으로 좀 독립된 프리미엄 세단을 만들고자 해서 만들었던 게 오피러스였습니다. 근데 이 오피러스의 엠블럼을 만들면서 가운데 이 O라는 동그라미 모양의 엄지척 모양의 엠블럼을 만들었고요. 그 엠블럼이 모하비에도 함께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 O는 오피러스의 동그라미인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오피러스가 단종이 되고 이제 모하비만 이 엠블럼을 쓰게 되면서 오피러스에서 시작된 기아의 헤리티지 브랜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쓰이고 있지만은 밖에는 약간 삼각김밥 형태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툼하고요.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현대자동차 엠블럼은 너무 보급형스러움이 있고 기아차 엠블럼은 너무 멋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아 엠블럼은 너무 지나치게 하이테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차량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세련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비 엠블럼은 끝까지 좀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 모하비라는 이름은요, 미국에 있는 사막에서 왔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옆에 보시면 그 사막이 있어요.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신기한 점은 MOJHVE입니다. 이 J가 발음이 H로 발음이 되면서 모하비라고 있지만 실제로 쓸 때는 모자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미에서는 이 차량의 이름이 모하비라고 불리지 않고
보레고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OHAVE로 하게 되면 이 모하비 사막,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 인근에 살고 있는 모하비족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북미에서 자동차를 파는데 그 자동차가 특정 지역 원주민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양면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것을 벗어나고자 아예 다른 이름을 취한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기아 K9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직역하면은 개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K9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아반떼가 엘란트라로 팔리고 있는데요. 뭐 아반떼라는 발음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최초로 판매했던 차량이 엘란트라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쭉 이어서 가자라는 의미로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이름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미에서만 보레고라는 이름으로 쓰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모하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보레고라는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모하비 사막에 있는 인근 지역의 사막들, 소소한 사막들, 그리고 지형의 모습을 보레고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특히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좀 단단하고 터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모하비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북미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하비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북미에서도 보레고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 초기년식을 잘 살펴보시면요, 실내에 베이지 인테리어가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하비가 미국의 중부와 서부, 남부, 그러니까 사막이 많은 곳에서 판매가 됐어요. 아무래도 SUV 프레임 타입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는데요. 중형 사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이지만 미국에서는 중형 사이즈고요. 아무래도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탄탄한 프레임 타입의 SUV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모래가 많습니다. 이 모래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 검정색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많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랙 인테리어를 선호하지만 북미에서는 베이지 컬러의 인테리어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 모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가 실내로 유입되게 되면 블랙 인테리어는 모래가 너무나 눈에 잘 띄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하비에는 베이지 인테리어가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차량들도 베이지 인테리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흔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대부분이 블랙이었고요. 모하비의 베이지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예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드 트림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하비 초기 년식 중에서도 베이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최고로 뽑습니다. 북미형 같은 경우는 3.8 가솔린 V6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3.8 가솔린 엔진은 후륜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에서 팔렸던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모델이 있었고요. 북미에서 팔렸던 4륜구동 3.8 가솔린 엔진은 5단 미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5단 미션이 아마 자트코 미션인 것 같은데요. 뭐 스타렉스나 포토에 들어갔던 뭐 그런 류의 후륜 미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3.8 가솔린에 4륜구동이 있는 차량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북미에서 역수입된 차량들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EX 가장 기본형이 많아가지고 옵션은 별로 없는데 가솔린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4륜구동을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연비가 워낙 좋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V6 3.0 디젤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모하비의 이름의 뜻, 그리고 모하비의 정의, 그리고 모하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하비를 타고 있지만 모하비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셨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하비에 의한, 모하비를 위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